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어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19명의 장관 인선이 완료됐는데 특징은 기업인 출신이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신이 8명으로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총 19명이었죠. 이번에 임명한 게. 원래 이제 농림축산부 거기는 유임을 시키고 했으니까 19명 중에 8명, 반수가 조금 안 돼요. 그게 의원 출신인데 의원 내각제는 물론 아니지만 이번에 집권 과정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특성을 감안하면 저는 의원이 많이 포진된 게 전혀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기업인이 4명쯤 되죠. 예. 4명 또는 그 사람의 전력 중에서 이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보면 5명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 출신이 둘이나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배경은 과기정통부는 LG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휘영, 한성숙 중기부와 문체부 장관은 그냥 네이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자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후보자는 원래는 고시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오래 있다가 거기서 국장까지 마치고 이제 두산으로 걸러가서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거기서 사장, 부사장 했던 사람인데 관료 반, 기업인 반이라고 할 텐데 좀 더 중요한 거는 기업 마인드가 있는 공적 캐리어를 쌓았던 사람 이렇게 보자면 그룹으로만 치자면 기업인 4명, 의원 8명이니까 두 사람 합치면 12명. 19분의 12면은 절대 다수인 건 같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출신 성분보다는 생각이 얼마나 말랑말랑하냐. 굉장히 자유롭고 파격적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나 말하는 거나 정책에 접근하는 방향. 그걸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툭툭 던져가지고 3, 40년 관료 생활만 쭉 해온 사람들은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아 그렇네. 사고를 바꾸면 방법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우리도 신문기사 보다 가끔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11명 팀이 되어서 축구를 해야 하는 한판 멋있게 경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네가 중앙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겠죠. 일단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죠. 네. 월요일부터 이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뭐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이제 인청이 이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게 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야당의 시선이 아니라 야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발목도 잡아보고 싶고 면박도 주고 싶고 한두 놈은 낙마도 시켜보고 싶고 그봐 우리 안 죽었어 우리 힘 있어 그러니까 니들 까불지 말고 잘해 이런 거 목청 높여 강조하고 싶은 데가 인사청문회장이잖아요. 네. 그런 야당의 시선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 그 중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진짜로 바라고 행동으로도 옮기는 그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시민의 시선으로 인사청문회도 임하고 후보자 선정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1명 또는 2명쯤은 약간 국민들의 정치적 감수성이라거나 그런데 조금 갸우뚱해지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항상 요 싸움이 벌어지면 한 명이라도 낙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타격을 받았다. 야당이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시비 붙어가지고 우리가 한두 명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소화병적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1대1로 다이다이로 국회에서 붙는 국힘과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제발 좀 다각도로 봤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실명으로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생각이 다르시고 뭐 분노를 터뜨리시건 뭐 댓글에 뭐라고 하시던 아무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자유인데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씨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겪으면서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능력의 척도도 어디에 두느냐에 좀 달라지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진숙 씨는 솔직히 갸우뚱해지고 어떻게 해서 추천되고 장관 후보로 지명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가해질이라는 것쯤은 대통령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민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점을 한 데는 뭔가 사연은 있었을 거라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정보가 함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조금씩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들만 보자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좀 논쟁거리가 되겠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또 한 사람 최근에 거론되는 뭐 여성 후보는 그거는 일방적으로 조금 꼬투리나 시비를 붙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팩트나 진상을 잘은 모르겠는데 거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해지는 비판 중에 일부분 갑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일단 갑질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긴 한데 진짜 갑질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거였어? 그러면 좀 덤터기를 썼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랬다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겸손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주권자는 국민이다. 주인이 누구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반칙을 심하게 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또 전국의 모든 자녀들이 입시라는 공정한 출발선에서 있는데 내 아들 새끼만 조금 앞서서 만약에 출발시켰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공정이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화를 내시는데 이 나라가 옳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서는 그런 공정의 관점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일지 몰라도 자식 문제에서 그런 반칙을 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이번에 있다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영린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발 좀 중히 여겨라.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모든 정치인이 좀 네. 명심을 해야겠네요. 공직.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나의 대표로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권리가 있죠. 지분이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할 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객체이자 대상이자 소비자이기만 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하라 이거야. 예. 또 흥분했네. 네, 다음 주에 이제 슈퍼위크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보고 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당혹스럽게 해드린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평론가님. 구독자 늘리는 네. 프렌즈 멘트를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한 번 멘트를 더 하고 가실까요? 네. 100만 구독자를 향하여. 네, 100만 한번 가보게요. 많이 좀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목소리와 말투가 갑자기 이렇게 또 변하십니다. 이런 거 못해.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